보통 경매를 시작하려고 할 때 권리 분석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나름 공부를 해서 권리 분석을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맞게 했는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위험사항이 없는지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경매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할 거잖아요. 그 입찰을 하려는 물건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는 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 분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부 권리 분석, 두 번째는 임차인 권리 분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부상으로 뭐 가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를 등기부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유주가 아니고 임차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산다고 하면은 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있겠죠. 그 임차인이 산다고 하면은 그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를 임차인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권리 분석에는 크게 보면은 등기부 권리 분석이랑 임차인 권리 분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그럼 등기부 권리 분석부터 알아보자면은, 등기부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시면 돼요. 제가 뒤쪽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대부분 80에서 한 90% 정도는 권리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없는 물건들만 입찰을 하셔도 충분히 물건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면 된다 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뭐냐면은 법원 측에서도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법원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위험 부담이 있으니 조심해라, 감안해서 입찰해라 라고 알려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등기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등기부를 보면은 소유주가 언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지, 경매는 누가 신청을 했는지, 총 빌린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만 보면 되냐, 이 빨간 박스만 보시면 돼요. 이 빨간 박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자면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란이라는 거는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다. 이 공란이면은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다. 등기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뭐가 적혀져 있으면은 그 권리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물건은 안 보시면 되겠죠. 이 공란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아시겠죠? 다음은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권리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아까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최선 순위 설정 일자랑 전입 일자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전입 일자가 빠르면 상관없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최선 순위 설정 일자랑 전입 일자만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차인 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임차인 권리는 크게 보면은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대항력은 예를 들어 지금 임차인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면은 지금 소유주에서 낙찰자로 소유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소유주가 바뀌어도 내가 계속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은 계속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은 보증금 인수고, 대항력이 없으면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 말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은 보통 그 배당 순서를 정할 때는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배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보면은 아까 그 봤던 매각 물건 명세서거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랑 전입신고 일자만 보시면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빠른가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2014년 1월 27일 근저당권 이게 더 빠르죠. 그러면은 전입일자랑 비교를 해보면은 임차인은 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전입신고일자가 2013년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해당 임차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대항력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아까 아까 배웠던 등기부 권리 분석이랑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부분만 보면 된다 했잖아요. 이 부분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공란이니까 등기상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고 그 다음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자면은 임차인 권리 분석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랑 전입신고 일자만 비교하면 된다 했잖아요. 얘는 전입신고 일자가 느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 보증금 인수 안 해도 되고 등기상으로 하자 없으니까 이 물건은 입찰을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권리분석 끝이에요. 쉽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울산의 조회수 높은 물건들 위주로 주거용 기준으로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면은 자, 매각 물건 명세서만 열었죠. 보시면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부분만 보면 된다 했죠. 공란이면은 등기상으로 하자 없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면은 소유주가 거주를 하는 거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 권리 분석이랑 임차인 권리 분석 둘 다 문제 없으니까 권리상으로 하자 없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셔도 되는 물건이다. 권리 분석 끝났죠? 그럼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열었고요.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등기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고 임차인도 없으니까 입찰해도 된다. 끝. 쉽죠? 자, 이번에는 원룸 물건인데요. 일단은 등기부 권리 분석부터 해볼게요. 내려보면은 여기 있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공란이죠?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등기부 권리 분석 끝. 임차인 권리 분석은 아까 최선순위 설정 있잖아. 전입신고 일자만 비교를 하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최선순위 설정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인수죠. 반대로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느리면은 대항력이 없는 거니까 보증금 인수 안 해도 되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3년 4월이에요. 2013년 4월 5일보다 빠른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2013년, 13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인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도 등기부상으로 하자 없고 임차인 권리 분석 문제 없고 그러니까 입찰해도 되겠죠. 끝.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문제 있는 게 잘 없어요. 여기 한번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얘는 등기상으로는 하자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전입신고일자 2010년 4월 최선순위 설정 2020년 10월 더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금을 알 수가 없죠. 어찌됐든 대항력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안 들어가시면 돼요. 맞죠? 보증금 인수니까 이런 경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건에 문제 있는 물건들이 잘 없어요. 맞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공란인지 공란이 아닌지 그 다음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랑 전입신고 일자만 비교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는 전입신고 일자가 느린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고 반대로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다.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그 물건은 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할 때 등기부도 같이 봐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부동산을 언제 취득을 했고 돈을 얼마나 빌렸고 경매는 누가 신청했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하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게 유료 사이트의 등기부 현황인데요. 요새는 무료 사이트도 이렇게 표로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두인 경매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소유주인 박땡땡 씨가 2001년도
4월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보시면 이미 경매로 인한 낙찰,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5년 뒤에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렸죠. 1억 9천. 그 다음 같은 해에 대부 FND에서 또 돈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2018년도 3월에 JT 친해저축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고요. 경매는 이 최초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부동산 이력을 알 수 있으니까 등기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액이 뭐냐면은 이 소유주가 돈을 빌린 총 액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채권액을 볼 때 예를 들어 이 물건 시세가 4억이에요. 4억이면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4억을 일반 매매로 돌리면은 이 채권액을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건이 뭐 변경이나 취하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 물건 시세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팔더라도 이 2억 2천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정리하자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채권액 합계보다 시세가 현저히 높다. 그럼 사건이 변경이나 취하될 여지가 좀 아무래도 높고요. 반대로 채권액 대비 시세가 현저히 낮다. 그럼 아무래도 사건이 변경이나 취하될 여지가 적겠죠.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볼 때 지금 소유주의 나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명도를 하실 때 소유주의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아무래도 명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구나 하면은 나중에 명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무래도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소유주가 몇 번째 소유주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소유주가 지금 첫 번째 소유주다. 등기부를 보시면은 지금 소유주가 몇 번째 소유주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소유주가 첫 번째 소유주다. 그러면은 분양 때부터 거주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제 경험상 좀 수리가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반대로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뭐 두세 번, 세 번, 네 번 되어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손바뀜이 있는 물건이니까 내부 상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실 때 현재 소유주가 몇 번째 소유주인지 그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시작할 때 권리 분석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용 권리 분석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알아도 경매 입찰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 분석마저 할 줄 모른다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분석 방법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에게 경매로 무조건 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금매 물건이 있으면 경매에 떨어지게 되면 금매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매도 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매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경매 물건 모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권리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설문에 답해 주시면 제 노하우가 담긴 경매 초보용 가이드북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